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Working Memory Load Impairs Tacit Coordination but not Interbrain EEG Synchronization으로 해당 논문은 어떤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그런 작업과 그 작업 기억 부하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라는 저널에 기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3.9로 Psychology Experimental 분야의 Q1, Psychology 분야의 Q1을 받은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인간은 춤을 출 때, 교통체증에 끼어들 때, 새로운 지인을 만날 장소를 결정할 때 등 의도나 신념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없이도 다른 개인과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의사소통 없이 상대방의 행동, 생각을 추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이러한 암묵적 조정 연구는 참가자가 화면 속 캐릭터의 의도와 신념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단일 참여자 패러다임으로 거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보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게임 등을 이용한 2인 조정 과제에서 행동을 조사하는 동시에 상호 관점 수용을 표착하기 위해 브레인 투 브레인 커플링이라는 새로운 척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특정 인지적 메커니즘의 인과적 역할을 확실히 확립하지 못했으며, 최근의 브레인 투 브레인 커플링 측정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정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초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초점이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기 위한 정보를 뜻합니다. 여기서 정보는 상대방의 과거 행동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외적 인상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초점을 사용하려면 마음 이론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 이론은 의도와 믿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신 상태를 귀속시키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 이론에는 작업 기억과 같은 인지 리소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업 기억의 인과적 역할에 대한 증거는 마음 이론 작업 중 작업 기억 부하를 조작하는 단일 피험자 이중 작업 실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 이론 성능은 동시 작업에 의해 부과되는 작업 기억 부하의 함수로 달라지므로 동시 작업에서 작업 기억에 대한 수요가 클수록 마음 이론 처리에 할당할 수 있는 리소스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작업 기억이 자신의 관점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처리하는지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일 피험자 실험에서 얻은 작업 기억에 대한 결과가 2명 이상의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작업 기억 측정과 2명의 암묵적 조정 간의 상관관계를 탐구한 연구는 소수이며, 암묵적 조정 중에 작업 기억을 실험적으로 조작해 작업 기억의 인과적 역할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다중 참가자 암묵적 조정 연구에서는 하이퍼스캐닝이라는 게 쓰인다고 합니다. 이는 상호작용 중에 2명 이상의 참가자의 뇌 활동을 동시에 기록하고 목표와 행동의 정렬과 관련된 대인 신경 역학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하이퍼스캐닝을 이용하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조건에서 뇌관 동기화를 뜻하는 IBS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IBS는 마음 이론에 관련된 뇌 영역인 측두정엽과 전방 대상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IBS는 상호 관점 수용을 반영할 수 있지만 2명 이상의 암묵적 조정 연구에서 IBS와 조정 성능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암묵적 조정 과제와 동시에 작업기억 과제에 참여하는 이중 과제 하이퍼스캐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연구의 목표는 작업기억 부하가 두 참가자의 암묵적 조정 성능을 손상시키는지 조사하고 IBS가
밸런스가 부하에 따라 변하는지 조사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86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모집되었고 각자 동성 쌍을 이루어서 9 남성 쌍, 34 여성 쌍이 만들어졌습니다. IBS와 조정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각 쌍은 친구이거나 가족, 연인 관계가 아니도록 했습니다. 피험자들은 실험을 설정하는 동안 자기소개 등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태스크는 엠팩 테스트와 순수 조정 과제를 결합한 태스크를 사용했습니다. 순수 조정 과제는 암묵적 조정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태스크입니다. 우선 참가자 쌍은 같은 방에서 각자 모니터가 배치된 테이블에 앉아 태스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쌍끼리 시각적 접촉이 차단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구두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스크는 총 90트라이얼로 이루어진 블럭을 4번 진행했고 블럭 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왼쪽 그림 A는 한 트라이얼의 모습 B는 순수 조정 과제의 자극을 보여줍니다. 우선 1초 동안 픽세이션이 주어지고 2.5초 동안 엠팩 자극이 주어집니다. 엠팩은 저부하 조건인 0백과 고부하 조건인 투백으로 나뉘었습니다. 제로백 조건일 때는 주어지는 자극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고 투백 조건일 때는 두 번째 이전의 트라이얼에서 나온 것과 같은지 다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1초 동안 정답 여부에 대한 피드백이 제시되고 1초에서 3.5초의 픽세이션 후에 1.5초 동안 그림 B와 같은 4개의 순수 조정 과제 자극이 주어졌습니다. 색상 자극과 모양 자극이 존재했고 이후에 응답을 진행하는데 ERP 성분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답은 무조건 자극 제시 1.5초 후에 응답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때 1.5초 동안 상대방이 무엇을 고를지 예측하고 정답을 입력합니다. 응답이 완료되면 3초 동안 상대와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피드백이 주어지고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 트라이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것을 고를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업기억 과제를 제대로 임하게 하기 위해 맞출 때마다 4유로의 보상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앞서 4번 블록이 진행됐다고 했는데 부하 2가지, 자극 종류 2가지 해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뇌파 측정은 텐테니 시스템에 의거한 32개의 채널로 측정이 되었고 추가로 2개의 수직 EOG, 수평 EOG에서 총 4개의 EOG 채널을 측정했습니다. 기준 정극은 마스토이드에 부착했고 512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습니다. 뇌파 전처리는 우선 0.1에서 50Hz로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을 했고 ERP의 경우 마이너스 1000에서 1500ms로 그 이미지 제시 기준으로 에폭을 진행했습니다. ERP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진행을 해주었고 IBS는 0에서 3000ms, 즉 피드백 기간 동안을 에폭을 진행해서 이 IBS는 따로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육안으로 보고 노이즈를 제거를 했고 ICA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추가로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뇌파 분석 방법입니다. ERP 분석을 진행했고 그중 P3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P3는 평균 ERP를 직접 플롯한 다음에 육안으로 보고 구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400에서 600ms가 P3 구간으로 선정되었고 이 구간의 값을 평균하여 P3를 도출했습니다. IBS는 각 트라이얼의 끝에 3초 피드백 기간 동안 측정된 뇌파를 사용했고 원형 상관관계를 이용해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주파수 대역에 대해 별도로 계산되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전극상에 대해 IBS를 계산했고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응배값은 각 주파수 대역 내에서 전극 간의 다중 비교를 수정하기 위해 FDR을 사용해 조정했다고 합니다. 행동 결과 분석 방법입니다. 초점 조정에 대한 이전 조사에 따라 일치 빈도와 조정 지수가 성과에 대한 지표로 계산되었습니다. 일치 빈도는 짝을 이루고 상호작용하는 참가자 사이에서 올바르게 일치하는 선택의 비율입니다.
조정 지수는 전체 샘플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2명의 비상호작용 참가자가 일치하는 반응을 선택할 확률입니다. 조정 지수보다 큰 일치 빈도는 성과에 대한 특정상 상호작용에 긍정적 기여를 나타냅니다. 작업 기억 부하가 평균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라는 선형 혼합 효과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선형 혼합 효과 모델은 LMM이라고 불리고 아노바와 비슷한 통계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MM을 사용하면 일종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하가 성능 시계열의 비선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GAM이라고 불리는 Generalized Additive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GAM은 선형 및 비선형 관계를 모두 포착할 수 있는 유연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다음 그림은 부하가 평균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자극 종류별, 부하별로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두 자극 유형에 대해 모두 부하가 클수록 조작 성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자극 유형 간에도 모양 자극이 색상 자극보다 조작 성능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비선형적 성능 변화에 대한 부하의 시계열 영향입니다. GAM 모델을 사용해 부하 조건이 시행에 대한 정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으로 ERP 결과입니다. 우선 P3가 높은 부하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통해 작업기억 조작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작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P3 진폭이 조작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IBS 분석에서는 작업기억 부하나 조작 성능 간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해당 연구는 마음이론과 작업기억의 인과적 역할을 발견한 이전의 단일 참가자 연구를 확장했습니다. 이전 행동이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적 상호작용 중에 초점을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에서 작업기억의 인과적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업 부하가 암묵적 조작 성능을 저하하지만 IB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ERP 성분 중 P3가 이러한 동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조작 성능에 대한 의미 있는 지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